네, 막대 과자도 좋습니다만 우리 가래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2명 중에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하고요. 5명 중에 1명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하루 서너 잔의 소주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조사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느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김석산 다사랑 중앙병원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폭탄주 증가로 인해서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제 회식이 마늘 이제 송년회도 할 거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은 주제일 텐데 일단 폭탄주부터 여쭤볼게요. 예. 폭탄주가 왜 나쁘고 이게 간질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폭탄주를 마시게 됐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개별로 마셨을 때 하고 네. 훨씬 흡수가 더 빨라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섞으면요. 예, 술을 섞게 되면은 예.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는 도수가 14도 정도가 돼요. 14도. 예. 근데 이제 맥주와 소주가 합쳐지면 한 9도 정도가 되고요. 예. 또 맥주하고 그 양주 있죠. 네네. 독한 술 양주하고 합쳐지면 11도 정도가 돼요. 아. 예,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예. 어떤 현상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맥주가 탄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소장에서 이 탄산 가스가 또 흡수하는데 네. 지대한 또 공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양주만 마셨을 때보다 예. 맥주와 같이 마시게 되면은 조금 그 도수가 약해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전체적인 알코올 흡수량이 예.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 질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섞어 마시면 더 흡수가 잘 잘 돼서 빨라진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폭탄주를 많이 마셨다면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과음이나 폭음을 이제 오늘 했다. 예. 그러면 한 2박 3일 정도는 예. 단주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간을 좀 쉬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따뜻한 이 물로 목욕을 해서 혈관을 좀 확장시켜 주게 되면 예. 노폐물을 좀 빨리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면 뭐 충분한 수면도 취하시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술을 해독하는 과정 중에 노폐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예. 이것을 이제 숙취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 물질로 작용을 하죠. 예. 그걸 없애기 위한 좋은 음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뭐 콩나물국이라거나 예. 아미노산이 많은 뭐 북엇국이라거나 또 뭐 조개, 예. 조개 뭐 그런 종류, 또 굴 종류 이런 것들이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예, 이제 술 자체가 이뇨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줌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 벌어지죠. 예. 예. 우리 몸에는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음. 숙취 해소에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술자리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또 물을 섭취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 또 간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무조건 술만 마시는 것보다는 예. 안주나 또 예. 식사와 같이 하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물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독한 술의 도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위장에 들어가서 흡수하는 것도 예. 물 자체가 조금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 훨씬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간을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해서 2박 3일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술을 마셨으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 정도를 폭음을 했으니 2박 3일 쉬는 건 당연한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하루에 맥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 날 마시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매일 술 마시는 게 간에 더 나쁘다. 소량을 먹더라도. 네.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폭주를 하는 게 훨씬 안 좋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 독한 알코올이 확 몸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네. 예. 몸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어떤 것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예. 조금씩 많이 마시는 경우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마지막 가서는 비슷하죠. 네. 그렇게 따지자면. 예.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멘트인데 며칠 전에 하루
서너 잔의 소주는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것도 이제 뭐 남녀 차이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그 뇌졸중 예방 효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술 중에 와인은 이제 평상시에 뭐 심장 질환에 좋다. 레드 와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 술 중에 소주가 뇌졸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처음엔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뇌혈관이 좁아지는 게 이제 뇌졸중을 유발하는 그런 거라고 봤을 때 예. 조금 이제 확장시켜 주니까 효과는 좀 있지요. 근데 이제 실은 나중에 가서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결국은 알코올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량이 많아진다거나 뭐 자주 마신다거나 하게 되면은 예. 도리어 뇌졸중이 더 악화가 되죠. 예. 뇌졸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과 담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알코올이 더 많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신의학회에서는 이 폭주와 과음 있죠. 과음. 예. 이 기준이 좀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과음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 일주일에 한 15잔 이상 마시게 소주 되면은 15잔이다. 예, 그렇죠. 이것은 잔수는 다 똑같습니다. 예. 맥주든지 뭐 소주든지 양주든지 예. 잔에 맞춰서 아, 예. 15잔 이상 마시게 되면 이것은 과음이다. 예. 그러면 하루에 일주일이니까 예. 하루에 2잔 꼴 정도가 되죠. 네. 예,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아. 예, 또 한 가지 폭음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마실 때 5잔에서 7잔 이상 마시게 되면 폭음이다. 예. 그러면 또 어떤 그 신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WHO라고 후에서 이제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예. 표준량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한 40g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젊은 남자인 경우죠. 예. 근데 소주 한 잔에 10g이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예. 그러면 몇 잔일까요? 네 잔. 4잔이죠. 근데 젊은 남자인 경우고 여자라거나 노인의 경우는 2잔 이하입니다. 두 잔. 근데 문제가 뭐냐면 WHO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예. 미국이나 이런 서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아. 우리 동양인들은 뭐가 좀 부족합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예. 뭘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효소가 네. 절반 아. 이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4잔이라고 그랬죠. 젊은 예. 남자가. 예. 한 절반으로 생각한다면 예. 아까 제가 말했던 폭음이나 과음의 그 기준에 딱 보시게 맞네요. 되면 예. 비슷한 것인 예. 겁니다. 예.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무슨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예. 뭐 그것만 가지고 술 먹어도 된가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오해인 소지가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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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 같은 데 보게 되면 100%란 건 없거든요. 예. 제가 한번 논문을 조금 봤습니다. 뭐 예. 50% 정도 수준, 50%. 나머지 분들은 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예. 혹시나 다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네요. 뇌졸중 있는 사람이 예. 술을 먹으면 안 되죠.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이게 서너 잔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뭐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좀 잘 좀 분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또 요즘 유행하는 게 과일맛 나는 소주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저도 좀 먹어봤는데 이게 좀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과일 맛 나는 것은 좀 그 먹기가 예. 예, 좋죠. 먹기엔 편하죠. 그러니까 양이 많아집니다. 일단은 양이 많아진다는 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고, 예. 그리고 노폐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착색제 이런 것들이 아, 있어요. 착색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 중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과일맛 나는 소주가 요즘에 인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김 원장께서 알코올 질환 치료 전문가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성인 남녀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이 더 많이 마십니까? 아니면 예전이 더 많이 먹습니까? 어떤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예. 남자인 경우는 비슷하거나 좀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뭔가 알코올 치료를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문제가 요즘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보면 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예. 증가가 됐다. 알코올 예. 문제 생긴 여성분들이. 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그 알코올과 관련된 것이 전반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특히 네. 여성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그 사회적 진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렇죠. 있습니까? 옛날 뭐 어머니들은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게 없죠.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술을 마셔도 예.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알코올 문제가 빨리 일어나고 굉장히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 마찬가지로 남자에 비해서 알코올 해독
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여자분이 절반 이상으로 적기 때문에 예. 훨씬 빨리 알코올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그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이제 알코올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더 해로운데 빨리 중독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왜냐하면 술을 예. 해독하는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빨리 몸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여성의 음주율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최근에는 주부들이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쉬운 말로 이런 영어를 제가 좀 쓰겠습니다만, 그 키친 드렁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친 드렁커요? 키친이 부엌이죠. 예. 부엌에서 술을 마신다. 여성 주부들이 예. 언제 마시느냐? 언제 마실 것 같습니까? 글쎄요.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습니다. 아니죠.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출근하고 나서 아, 몰래 마셔야 되니까. 그러면 오전이나 낮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들어오기 한 3-4시간 전에 안 마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막 가글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예. 근데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가족분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주부들의 문제가 키친 드렁크라는 게 예. 잠재되어 있는 알코올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뭐 술 좀 그만 마시라 이런 얘기하면 뭐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대답을 많이 하는데 음주를 그냥 자제하자, 마시지 말자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혹은 그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나 조언 같은 건 없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술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네.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워낙 이렇게 파다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별거 예. 아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한 10분 중에 5-6분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자기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를 해보자.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람이 바꿔져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살게 돼서는 술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지금까지 이 술을 드신 분들 가만히 보면 좋은 일이 있어도 술, 나쁜 일이 있어도 술. 어떻게 보면 핑계죠 이게. 예.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 네네. 스트레스가 왔을 때 예. 지금까지는 잘못된 습관이었죠. 술로 해결하려고 항상 했었죠. 술만 먹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술이 아닌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쪽에 훈련을 하시고 그렇게 바꿔가시면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약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술 문제 있으신 분들이 뭐 단순히 마음이 뭐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실은 예. 뇌의 질병입니다. 뇌에 보면은 술을 조절하는 판이 있어요. 그게 브레이크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게 깨져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약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현재 자신의 상태를 좀 파악한 후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석산 다사랑 중앙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